네, 답변은 저희 담당 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서 보면은 정비 계획 위반 제안해가지고 주민이 구청으로 서류를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 꼭 뭐냐면 이제 동작구청을 거치지 않고는 이게 공공재개발 사업이 불가합니까 지금? 일단은 그 말씀하시는 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지만 저는 그 분동구역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 박광원 차장이라고 하고요. 예, 일단은 저희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정비 사업은 이제 도정법에 의해서 또 도정법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는 법적 개발 사업인데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저희가 공공시행자로 나설 예정이지만 이제 주민분들이 안을 만들어줘서 이제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에서 다시 서울시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이제 뭐 구청에서 조금 협조가 안 될 경우에 바로 다이렉트로 결정권자인 서울시장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느냐 서로가 현재는 좀 법적 절차로는 그러기는 어렵고요. 이제 주민분들이 동의를 갖춘 상태에서 위반 제안을 하시면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의견 수렴 절차, 즉 구의의 의견 청취, 공람 공고, 주민 설명회들을 부주관으로 한 다음에 구청의 의견까지 첨부해서 결정권자의 시장님께로 넘어가는 자체를 이제 위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이제 위반 제안, 위반 그리고 나서 이제 도계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장님이 정비 계획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면 결정 도시하시는 구조라서 뭐 구청에서 저희가 계속 이제 뭐 업무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사업이 또 가기 위해서는 구청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구청장님이 계속 반대한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제. 그래서 구청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하시기는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구청에서는 이제 위반 제안을 받고 이제 위반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도 이제 서울시에 이제 저희 분동구역 담당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구청 및 저희 공사도 이제 불러서 3자 기관 간에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동의율이 한 62% 선인데 나중에 이제 공공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동의율이 이제 공공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좀 완화를 해줬다고 해서 지금 3분의 2, 67%가 필요하거든요. 67%가 되기 전까지는 구청에서 이제 위반 제안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서울시로 넘겨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이제 동의율만 확보되면 구청에서는 이제 필요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67% 되면은 구청장이 반대할 그 합의는 저기 권한이 없네 이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청장님은 결국에는 위반을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결정을 하시는 분은 아니라서 결국에는 이제 그 말씀드린 법적 동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에 대해서 이제 뭐 부족한 부분에 있으면 보완이나 이런 거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의견 수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행이 돼야 돼서 67%라는 게 토지만 말하는 겁니까? 주민수를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 요건이 이제 법에서 정의되고 있는데요. 즉 이제 엔드 조건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를 충족하면서 전체 저희가 구역계를 아까 이제 약 51,600제곱미터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역계 전체 면적의 50% 이상 면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분동의 상황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에 대한 확보는 됐고 이제 그 소유자분들 숫자에 대한 3분의 2가 좀 이제 동의 충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연장선 조금만 질문하고요. 앞으로 동의율도 다 받고 아무 하자 없이 구청에다 올렸는데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 그 SH공사나 서울시에서 부당함을 지적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청장이 그러면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일단은 아무 하자가 없이 올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 경우에도 구역지정은 50%가 됐으니까 구역지정은 할 수가 있는 건데도 안 됐고 이번에 본동에서 주민설명회 하는 것도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해서 못하게 했고
이런 부당한 행동, 위법적인 범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확실히 뭔지 모르겠어요. 사적인 조합, 주택조합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그 사적 사업이거든요. 그 공무원이라는 공적 일을 하는 사람이 사적 사업에 손을 잡고서 무슨 다른 거 이걸 못하게 한다면 위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주민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조금 이제 사업 진행에 있어서 동작부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 주관 하에 회의에서 이제 서울시나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좀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서울시 부서장님 그 구청의 부서장님 불러서 이제 저희랑 3자 대면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가서 수없이 얘기해도 구청에서는 결국 이제 주민분께 말씀하시는 그런 좀 상황 때문에 좀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제 정확하게 구청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제 시에서 이제 이제 구청에서는 이제 이방권자니까 이방권자 입장으로서 물었고 사실 저희도 좀 그 옆에서 피력을 한 게 공공재개발을 추천을 하고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정계획을 저희 공사만 만든 게 아니고 서울시와 구청과 저희와 전문가 그룹이 6개월 넘게 고민과 고민을 토대로 지금 이렇게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안을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로 구청에서 이제 좀 기조가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좀 신뢰의 좀 원칙이 없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강하게 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는 사업 자체에 정말로 동의로가 상관없이 반대를 하는 거냐 아니면 뭐 때문에 문제나 했을 때 구청에서는 뭐 이제 서울시와 저희와 회의에서 말씀하신 거는 결국에는 이제 약 한 구청의 입장입니다. 30% 정도에 해당되는 반대자분들이 매일 구청을 와서 이제 좀 사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동작구의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함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게 구청의 표면적인 좀 명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7이라는 동의율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구청에서는 좀 이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지만 충족한 상태에서 서로가 접수가 되면 그 이후로는 이제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말씀하셔서 정확한 답이 나온 것 같지가 않은데요. 말씀 지금 답변이 우리는 향후 그분들이 무지막지하게 자기 월권 행위를 해가지고 도저히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경우 서울시나 SH공사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걸 할 수 없지 하는 겁니까? 딱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 공사가 어떤 제재를 하거나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본동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계속 서울시, 결국에 이제 서울시가 이제 자치구로서 이제 관리권자인데, 물론 아무리 지방자치제도라 하지만 이제 그 서울시에다 가거나 정책 흐름에서 이제 구청에서 이제 추천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너무 이제 반대적인 부분을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주민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울시에서 어떤 구청에 대해서 뭐 어떤 이제 잘못된 부분을 위법한 부분을 발견해서 행정 처분할지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서울시도 아직까지는 뭐 검토가 안 되신 부분을 알고 이게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이고 국가에서 하려는 그 사업인데 하물며 나라에서 그 주택 공급을 위해서 큰 대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게 쫄다고 구청장이 이걸 막는데 위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쩔쩔맨다면 이건 무슨 거 아니야? 이건 나라가 이거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어떤 정확한 답변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가 좀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만 얘기만 해. 아까 저희 직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요. 서울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행정제재 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법상 이반권자도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반을 할지 안 할지는 판단은 이제 구청장이 하는 거라서 너 왜 이반을 안 해? 시에서 중재안 했는데 왜 이반을 안 해? 네. 라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하시지만 죄송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거는 국가가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반권자가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이반할 수 없어라고 하면 그거를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잖아요. 이반 제한이라는 게 법적 절차의 시작이거든요. 그 전에 지금 단계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건 계속 말씀하시지만 동의율.
만약에 동의율이 67%가 넘었다면 구청에서 그걸 안 해줄 명분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받으면? 그렇죠. 동의율만 받으면 구청에서 안 해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저 구역 지정 동의는 다 받았다. 안 됐습니다. 네?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기반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의 2분의 1,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다 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지금 67%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예, 50%만 되는 게 아니고 면적은 50%가 맞고요. 사람 수에서는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동의율이 좀 한 5%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역 지정도 아직 덜 됐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동의가. 그러니까 동의율만 나오면 구청에서 반대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정당하면은 거기서 반대하면 그쪽에서 잘못된 행동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좀 반대하지 않게끔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올리면 된다 이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 한 가지만 더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그 토지 이동 소유자 세대수가 455인데 토지도 소유자 분양도 455예요. 똑같아요. 한 가구당 한 개씩 딱 들어맞거든요. 455가. 앞으로 변경이 약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도정법에 보면은 5평을 가진 사람하고 100평을 가진 사람하고 분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정법에는 자기가 분양받는 그 평수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건물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1+1을 2개를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딱 1:1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계획입니까? 그걸 도정법에 있는 거 무시하는 겁니까? 선생님, 그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조로 낮춰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정비 계획 아니라고 설명드리는 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저희가 지금 분양 신청을 직접 받아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반영한 세대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주택을 이제 가지신 분은 원래는 이제 한 세대당 한 가구 한 주택으로 신청하시는 게 있지만 종전 자산가액이 클 경우에 사실 그 크다는 걸 조금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청하고자 하는 평형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 하실 수 있는데 그 분양 금액 합친 것보다 종전 자산가액이 클 경우에는 1+1 아마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는 이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조합원분들한테 몇 채가 돌아가고 하고 이게 세부적인 숫자를 정하자는 게 아니라 결국엔 정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역, 아까 말씀드린 저 구역계획 면적이 52,000 정도 됩니다. 52,000 내에서 어떠한 도로 계획과 어떠한 공호 계획과 어떠한 토지 기용 계획을 바탕으로 여기 이제 주택 사업 및 부대 복리시설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용적률과 건폐율과 건축물에 대한 높이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려는 단계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이 이후에도 이걸로 이런 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건축 심의를 받고 그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이 세부적으로 건축계획이 좀 더 다듬어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분양 신청을 받아서 그때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1까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계를 하고 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되는 세대수나 이런 부분은 이제 관리처분 계획 때 정비계획도 경면 변경을 한번 이제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리 먼저 걱정을 해갖고 한 것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 세대수가 약간 변경이 될 수도 있다. 그때 가서 결국에는 이제 총 세대수도 이제 저희가 정비계획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축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세하게 조정도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 따라서 평형이나 이런 부분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세대수 계획, 이제 분양 및 조합원 및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도 다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뭐 앞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하자 없는 그 행정에 하자 없는 그 조건을 만들어서 구청에도 올릴 수 있다니까 그때는 터무니없이 그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금 내가 보기엔 이상한 사람인데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사적 사업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자 없이 올릴 때는
그런 거를 알 수 있게끔 어떻게 HSE 공사에서도 많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기 손 들어주신 어르신께 좀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에 붙여서 네, 두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로 발표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동만 정비사업에 반대 없는 정비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동에 네, 62%라는 그 조건을 내셔가지고 네, 진도를 안 낸다는 것도 의문성설이고, 네. 물론 노력을 해서 충분히 맞추는 게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네. 제가 볼때 본동, 동작구에 흑석동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흑석동도 초과했습니까? 일단 그 질문 끝나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작구 중장이 개인 사견인지 모르지만 그걸 반대할 때는 자기도 무슨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반대하고 그냥 시원하고 보내겠다는 건지 그걸 못하게 진도를 진행을 못하게 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질문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좀 종합해서 제가 좀 같이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이 자리에 이제 좀 구청도 좀 참석, 원래는 구에서 당연히 주관한 설명회를 노량진 교회에서 개최하려다가 추석 전에 제가 못해서 지금 제안으로서는 계획안을 빨리 보여드리고 마음에 이렇게 모신 거고, 사실 구청에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사실 저희도 주민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좀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근데 아마 이런 자리에 오시라 해도 구청에서는 아무나 같은 경우 오시지도 않았을 것 같고, 오신다 한들 선생님께서 예리하게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저희 공사가 이제 구청의 생각이 어떠하고 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뭐 함부로 추측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제가 아는 이제 저희 사업 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 흑석 2지구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 사업인데 거기는 저희 본동구역하고 좀 차이가, 저희는 이제 신규구역이라고 좀 제가 구분하고, 거기는 기존구역이에요. 그럼 기존구역이라고 하면 뭐가 틀리냐? 정비구역이 이미 거기는 지정이 되어 있고 기존에 정비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 내용으로는 그동안 사업을 못 갔던 구역을 기존구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또 저희 본동구역과 다르게 흑석 뉴타운이라고 알고 계시는 흑석 그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다 묶여 있거든요, 구역들이. 그 구역만 사업이 끝난 데가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제 흑석 2 같은 데는 새로 하는 데죠. 그러면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구역이나 이제 그 정비 계획을 바꾸는 데 있어갖고 사실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는데, 저희를 공공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필요했었어요. 그게 재정비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토지성 소유자의 50%가 이제 충족이 되면 거기는 공공사업 시행자를 처음부터 지정을 하고, 흑석 2구역도 저희 본동과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사전기획을 통해서 정비계획안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본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하는 이제 사전기획안은 보여드린 내용으로 끝났고, 흑석 2구역 같은 경우는 좀 사전기획이 아직은 좀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율이 거기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이기 때문에 촉진지구라서 50%로 충족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저희가 받고 시작을 했고, 본동 같은 경우는 신규구역으로서 지금 저희는 아예 구역 지정조차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위반에 필요한 동의율을 법적으로 3분의 2, 아까 말씀드린 토지 면적 포함해서요. 이제 때문에 이제 저희가 3분의 2, 숫자의 3분의 2를 충족한 상태에서 이제 서로 제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니, 제 질문에 좀 답변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굳이 이제 흑석동을 예를 들었는데 서울 전역의 25개구에 본동만 부족한 겁니까, 동물이? 아니, 모든 정비구역은 같은 조례와 같은 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타 지역은 다 67%를 초과했습니까? 지금 제가 뭐 LH 구역까지 뭐 총망라해서 좀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작년에 선정된 거에서 1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본동뿐만 아니라 뭐 충정로, 뭐 연희구역, 뭐 금호구역 이런 데도 다 지금 이제 신규구역이나 똑같이 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지금 이제 67% 이상으로 확보한 데는 제가 위반 제한 세로를 제출했고, 67%가 안 된 데는 지금 이제 그